일봉 단기 반등이 해소되며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저는 숏 눌림 구간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세윤입니다. 주말에도 인사이트 방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라 설명을 드렸었냐? 4시간 봉에 장기 스토캐스틱 고점 데드크로스 발생으로 현 횡보 저점인 9만 200불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지선 부근이라 추격숏은 어려우나 15분봉 중기 스토캐스틱 고점 기다린 이후 진입 고려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차트는 이더리움 차트라고는 하지만 비트코인과 똑같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4시간 봉에 마찬가지로 고점 데드크로스 이후 15분 봉에 중기 스토캐스틱 고점 구간 진입을 하셨더라면은 요 28일부터 진행됐었던 이런 구간들 다 발라먹었을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구간에서의 단기 반등이 해소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일본 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승 시그널의 가장 큰 원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중기, 장기의 저점 구간 골든 크로스였습니다. 자, 장기 같은 경우 골든 크로스 이후 상반기 열기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장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와 중기가 반대 크로스가 나게 되면은 장기의 기울기를 전환시켜요. 예시를 들어보게 된다면 요 구간에서도 고점 구간 데드 크로스 이후에 장기가 데드 크로스가 나는 모습, 그 이후에도 데드 크로스가 나니까 상반기 열기였던 장기가 하반기 열기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모습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 단기와 중기가 데드 크로스가 나려고 하고 있는 모습, 중기 같은 경우에는 직전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장기의 상반기 열기인 이 파란색 선이 하반기 열기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 폭발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저항 받아준 구간의 특징은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이 대칭삼각형 하방으로 이탈한 이후에 22동 평균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아줬었기 때문에 22동 평균선 플러스 하락 채널의 상단 구간으로서 설명을 드렸던 구간이었고요. 물론 저는 이제 일봉의 상승 시그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참고하셨던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본 구간의 상승 시그널이 해소가 된 모습이고 현재는 하락으로의 진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시점이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이후 얘가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어주며 반등을 주든 아니면 쐐기형 패턴을 만들면서 반등을 줄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지금 하락으로의 형태가 유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락에서 눌림 구간을 진입 자리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냐? 현재 이더리움은 1시간, 4시간 일봉 모두 역별, 즉 하락 추세로서 굳이 역추세인 롱을 진입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추세 추종하면서 저항 구간에서 보조지표가 고점 구간일 때 숏으로 진입하면 되고 진입해야 되는 가격대를 설명드렸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봉 4시간, 그 다음에 1시간 봉이 다시 역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플러스 이 상단 저항 구간에서 숏을 진입하지 못했었던 이유인 일봉의 보조지표 상승 시그널이 해소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는 숏 타점을 기다리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그 구간의 가격대가 어디냐? 자, 일단 먼저 4시간 봉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하락 채널의 상단 구간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단 구간을 살짝씩 돌파를 해주었었으나 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수정을 해주게 된다면 이 직전 고점이 돌파를 실패를 하면서 빠졌었기 때문에 트랩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빠졌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트랩 구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수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추격숏을 마찬가지로 진입을 하기엔 어렵겠으나 숏 구간을 진입하신 분들에게 약간 도움되실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약 0.618 되돌림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1000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 0.75 되돌림이나 0.9 되돌림 구간을 목표가 구간으로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규 진입하실 분들 플러스 이제 저의 숏 타점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은 급락 형태로 진행되어 준 모습이기 때문에 15분봉 그리고 1시간봉 같은 경우 보조지표 저점 구간으로 진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제가 언제 어디서 진입을 하라 그랬냐, 롱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라, 이런 고점 구간에서 진입하지 말고 저점 구간을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숏 기준으로는 언제 진입을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보조지표의 고점 구간을 기다렸다가, 이런 허공에서 사느냐, 가격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에 사냐, 여기에 사냐, 여기에 사냐, 아니에요. 저항선에서의 저항을 기다렸다가 저항선에서 보조지표 고점 구간이 일치했을 때 사셔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급락으로 인해서 이 저항선들 간의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말은 뭐냐, 여기에서 애가 추가 급락의 형태를 내려가든 아니면은 뭐 횡보를 해주든 아니면은 V자 형태로 반등이 꽂혀게 되든 이 저항선과의 이격도가 줄어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급락 이후에 재급락은 잘 나와주지 않아요. 급락 이후에 뭐가 걸리냐? 보통 시간 조정의 형태가 걸립니다. 응축 횡보 구간으로 진입이 돼요. 그럼 폭발 이후 얘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세기 형태로 응축이 되든 아니면 수렴 형태로 응축이 되든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되든 이 저항선이 내려와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저항선이 내려오는 시간이란 것은 즉 보조지표가 고점 구간까지 이 저점 구간에서 진행이 되는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 형태를 해소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이 저항선 구간의 이격도가 얼마만큼 해소된 직후 이 저항선과 만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은 여기에서 만나냐, 여기에서 만나냐, 여기에서 만나냐, 이 시간대에 달라서 저항선의 가격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예상을 해 보건데 어디에서 만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예상하는 구간의 가격대는 총 두 군데의 가격대예요. 자, 첫 번째 2890불 요 단기 매물대 구간이었던 구간 이탈하면서 리테스트 저항으로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설령 돌파하더라도 242동 평균선에서의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저항 구간은 약 2890불에서부터 242동 평균선에 존재하고 있는 2915불 구간, 첫 번째 저항 구간으로서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저항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적으로 수정된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입니다. 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응축을 견치다가 혹은 V자 형태로 반등이 나와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을 때 상단을 도달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구간의 가격대는 V자 형태로 진행 시 약 2970불 정도 구간, 그 다음에 횡보유 상단 돌파 시 약 2940불 구간으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해당 저항 구간의 가격대들 그냥 도달했다고 진입을 하느냐? 아니죠. 어떤 것과 일치했을 때 1시간봉 중기 스토캐스틱 15의 고점 구간이 일치를 하셨을 때 매집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말한 모든 관점들 플러스 추후에 신규적인 관점들 인사이트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디테일한 타점은 단타 포지션 공유 방에서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